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첫 번째는 자,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복소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 전압의 RMS 밸류 그리고 전류의 RMS 밸류의 곱인데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자, 이것이 지금 자, P라고 하는 실수부와 JQ라고 하는 허수부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실수부에 해당하는 것이, 복소 전력의 실수부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전력, 그리고 자, 허수부에 해당하는 것이 리액티브 파워라고 했었습니다. 자, 리액티브 파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겉보기에 지금 나타나긴 하는데 어떤 일을 하거나 에너지 소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른 경우가 있었고,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같은 경우를 놓고 우리가 비교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 PT라고 하는 순시 전력의 경우에는 자,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같은 경우에 중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S 값이라고 하는 것, 복소 전력 혹은 평균 전력 혹은 리액티브 파워를 구한 경우에도 오메가 1과 오메가 2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중첩이 허용되지 않았죠. 근데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른 경우에는 자, 순시 전력은 역시나 중첩이 허용되지 않지만 지금 S, Q, P를 구하는 경우에는 중첩이 허용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10.5에 나오는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그러니까 최대 전력 전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자, 발전소가 있다고 했을 때 발전소에도 지금 이와 같은 임피던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부하 저항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에 가급적 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싶을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팩터가 지금 여기 있는 GT라고 하는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절 가능한 이 임피던스들을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최대의 에너지 혹은 파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GT와 GL을 조절하는 과정을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게 되고 한글로는 임피던스 정합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최대 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값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조절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는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지를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G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달하는 쪽, 그러니까 발전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발전소 쪽에 포함된 임피던스로 볼 수 있고요. 자, 전달받는 쪽, 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학교나. 자, 전달받는 쪽에 포함된 임피던스를 GL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과는 서로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전류 I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 I는 직렬 연결로 된 임피던스 분의 자, VT로 구할 수 있고요. 자, PL이라고 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저기서 지금 평균 전력 구하는데 그 전력이 여기 부하 쪽에서만 관계된 전력입니다. 자, GT는 우리가 제외시킨 이유가 자, 부하 저항 쪽에서, 부하 임피던스 쪽에서 공급받는 혹은 소모되는 전력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자, GT는 우리가 제외시키고 GL만 고려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GL의 실수부에 I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곱한 형태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값에 우리가 GL과 GT를 자,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RL 더하기 JXL 그리고 RT 더하기 JXT로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대신 여기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되고요. 이 값이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뭐 RL, RT 혹은 XL, XT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자, PL이 최대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아니면 큰 값을 갖기 위해서는 XL과 XT는 없어지면 좋겠죠.
자, XL 더하기 XT의 제곱이라는 상황 없어지면 좋겠죠. 왜냐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RL과 RT 값은 우리가, 음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를 갖는다라고 가정하면요. 근데 XL과 XT 값은 우리가 음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수 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XL과 XT 값이 0이 되게 되면, 자, 분모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PL 값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모의 값을 작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XL 값이 마이너스 XT 값과 같은 조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조건을 넣었을 때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미분을 이용했었습니다. 자, 미분 값이 자, fx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은 자, fx 프라임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조건을 주어지면 f2 프라임 x 값이 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게 극대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고요. 자, 최대값이 아닌 극대값을 갖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극대값과 양끝값. 지금 이게 구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구간의 양끝값에서 구간의 양끝값에서 구해지는 값과 극대값을 비교해서 최대값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위에서 지금 구해진 이 PL 값을 시간이 아니라 R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그 값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0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구해주는 것인데, 자, 여기 있는 이 미분을 한번 진행하게 되면, 자, 그 결과가 RL 더하기 RT의 전체 3승 분의 RT-RL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RL과 RT 모두 양수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자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분자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RT equal RL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RT와 RL을 만족하는 것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조건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조건이고, 첫 번째에 해당하는 조건이 XL equal 마이너스 XT를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XL은 마이너스 XT를 만족하는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었으니, 자, 그러면 GL이라고 하는 것은 RL과 JXL로 정의가 되는데, RL 값은 RT 값과 같고요. 자, XL 값은 마이너스 T 값과 같으니 마이너스 JXT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G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 조건은 자, 부하 쪽에 있는 임피던스 GL이 자, 지금 이제 발전소 쪽에 있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쪽에 붙어 있는 임피던스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중간 과정은 다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 결론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것은 이제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 조건이 자, GL이라고 하는 로드 임피던스가 G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으면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럼 최대 전력이 전달될 때 그 최대 전력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ax라고 하는 최대 전력을 우리가 정의했을 때 그 값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GL과 G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지금 결론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자, 4 곱하기 RT분의 V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 혹은 4 곱하기 리얼의 GT의 임피던스분의 VT의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은 반드시 좀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Pmax라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대신에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대신 쓰게 되면 자, 그 공식이 이와 같이 변한다는 얘기고, 자, 이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제 10.12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GL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는 것인데, 자, 맥시멈 파워를 전달하는 GL에 대한 조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회로가 4ohm짜리 전류원 하나와, 죄송합니다. 4A짜리 전류원 하나와 자, 두 개의 임피던스, 그리고 자, 부하 저항 GL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와 관련해서 풀려면 자, GT와 GL이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였을 때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GT에 해당하는 것이 이 J4와 3ohm의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합하기가 좀 까다롭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 지금 4A짜리 전류원과 3ohm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노튼 형태에서 태분행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태분행 형태로 바꾸게 되면 자, 태분행 등가 전압은 자, 4의 0도 곱하기 3으로 계산하게 되면 12의 앵글 0도가 나오게 되고요. 자, Rn 값은 지금 뭐 RTH 값과 같기 때문에 그 값이 그냥 3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GT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컨디션 조건이 자, GL 값이 G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아야 되니 GL 값이 3-J4로 주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맥시멈 파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4 곱하기 RT분의 자, V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공식에 의해서 나온 지금 식이고요. 여기에 자, RT 값에 해당하는 것. 자, GT가 아니라 RT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부 값만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자, 매그니튜드의 전체 제곱. 그래서 12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12W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10.6절에 나오는 전력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보존의 법칙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유도 과정이 있는데요. 자, 뭐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는 결론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자, 여기 써 있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두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면 전력은 보존된다라는 것이 한 줄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줄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한 회로 내에 모든 소자들이 흡수하는 복소 전력의 합은 0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0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내용은 자, 한 회로 내에서 모든 소자가 흡수하는 순전력. 자, net power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순전력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순전력은 자, 모든 전원이 공급하는 순전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소자가 흡수하는 전력과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이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13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13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파워 버짓, 즉 전력 경비라는 것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 경비라는 단어가 이제 교재에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 소자와 지금 이제 소자와 전원에서 공급되거나 흡수되는 전력을 전력 경비라고 표현했네요. 그럼 결국은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진 회로를 보면 자, 전압원이 하나 있고 인덕터, 저항, 커패시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저항과 커패시터는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인덕터와 지금 두 개의 소자들 간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자, 직병렬 혼합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지금 전류 I를 구하게 되면 자,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SV 값을 구할 것이고요. 자, 우리가 복소 전력을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전압 값이 지금 그러니까 1V라고 되어 있죠. 1V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자, 이 전류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이 부호를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0.79에 71.6도라고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0.25에 J 0.75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동보 규정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자, 수동보 규정에 위반하는 상태로 지금 구해진 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자, GL이라고 하는 지금 J2라는 그 임피던스의 전류 I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J 1.2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IR이라고 하는 전류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병렬로 연결된 임피던스들 간에 나누어지는 전류가 되는 것이니까요.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R 값을 구할 수 있죠. SR 값은 지금 GR이라고 하는 저항의 임피던스 2에다가 지금 전류값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곱해주면 나오는 이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IC 값은 지금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게 된 결과가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C라고 하는 값은 자, 마이너스 0.5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과연 전력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두 번째 줄이 한 회로 내에서 모든 소자가 흡수하는 순전력은 자, 모든 전원이 공급하는 순전력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소자가 공급하는 순전력에 해당하는 것이 SV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SV에 해당하는 것이 SR, 그 다음에 SC, 그 다음에 SL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SV라는 값이 0.25에 더하기 J 0.75가 되는 것이고요. 자, SR이라고 하는 값이 0.25, 그 다음에 SC라고 하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J 0.5, 그 다음에 SL 값이 플러스 J 1.2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0.25 더하기 J 0.75라는 값이 되고, 자, 우리가 구한 SV 값과 지금 이 세 개의 소자들이 흡수하는 전력을 다 더했을 때 값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7절에 있는 리액티브 파워와 파워 팩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짝 다루었었는데요. 자, 유효 전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무효 전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봤을 때 자, 허수축에 해당하는 전력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둘 간의 자, 벡터 썸을 우리가 피상 전력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 에버리지 파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파워가 결국은 유효 전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유효 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전원에서 부하로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에너지 소모도 없고 자, 전원과 부하 간에 축적된 후에 방출되면서 서로 교환되는 전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는 전체 에너지 상에서는 전체 필드 상에서는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자, 전원과 부하 간은 서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부하에서 전력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덕터 커패시터를 통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버리지 파워 같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를 이와 같은 값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세타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파이 V에서 파이 I를 뺀 것을 정했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피상 전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피상 전력은 자, 복소 전력과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자, 우리가 복소 전력의 정의를 I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정의를 해서 이 VRMS 값과 I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곱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피상 전력 PA라고 하는 것은 VRMS 값과 IRMS 값의 곱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 팩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체 전력, 그러니까 피상 전력 중에서 얼마만큼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피상 전력이 분모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요
에버리지 전력, 실제로 일을 한 유효 전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이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 대비 유효 전력의 값이 크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역률 혹은 이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것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드 임피던스 GL과 파워 팩터 간의 관계입니다. 자, GL이 R의 값을 가질 때는 자, 세타 값이 자, 지금 전압과 전류 간에 위상차가 없죠. 자, 저항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타 값이 0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역률 혹은 뭐 파워 팩터가 항상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죠. 자, 무효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GL이라고 하는 것이 J 오메가 L, 다시 말하면 인덕터가 존재하거나 커패시터만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자, 이 세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저항 성분 없이 인덕터만 존재하거나 커패시터만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경우에 자, 그 세타 값이 플러스 90도 혹은 마이너스 90도를 갖기 때문에 자, 코사인 90도,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하면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파워 팩터가 0입니다. 자, 전체 겉보기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자, GL이라고 하는 것이 R과 JX라고 하는 자, 허수 부분도 있고 실수 부분도 있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때는 자, 각도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사이 혹은 0에서 90도 사이 값을 갖게 될 거고 자,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도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파워 팩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 자, 그 개념은, 자, 전체 전력, 그러니까 피상 전력분에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 전력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파워 팩터는 자, 코사인 세타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세타라고 하는 것이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R과 C를 가진 경우에는 자, 커런트, 전류가 전압을 리딩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리딩 파워 팩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R과 L이 위치한 경우에는 자, 전류가 지금 볼테이지보다 전압보다 지금 레그되어 있기 때문에 자, 레깅 파워 팩터가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실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14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14를 보시면, 자, 지금 어떤 이제 공장이 있고요. 그 공장이 지금 100kW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자, 유효 전력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자, 평균 전력 혹은 유효 전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220V VRMS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파워 팩터가 0.85인 경우와 지금 0.95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구하라는 것은 딱히 없는데, 자, 파워 팩터가 0.85, 그러니까 낮은 파워 팩터와 높은 파워 팩터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고요. 자, 결론은 높은 파워 팩터가 좋다라는 것인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0.85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자,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전류를 구해보면, 자, IRMS라고 하는 전류는, 자, 유효 전력 P를, 자, VRMS와 지금 PF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PF, 그러니까 파워 팩터를 정의할 때, 자, IRMS 곱하기 VRMS라고 하는, 자, 피상 전력 분의, 자, 유효 전력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IRMS를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IRMS가 VRMS 값 곱하기 PF 그리고 P 값으로 정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어진 자 100kW라고 하는 것 10의 5승이라는 것이 분자로 들어가고요. 자, VRMS 값은 220V로 주어졌으니까 220V를 넣고 PF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534.8A라고 나오고요. 자, 지금 이제 피상전력, PA 값을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7.66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기억하고 지금 0.95인 경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팩터가 0.95인 경우에 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금 IRMS 값이 지금 478.5 암페어로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534.8인 경우가 있고 지금 478.5인 경우가 있죠. 자, 지금 PF가 0.85인 경우고 이게 0.95인 경우에 자, 전류는 이와 같이 차이가 나고요. 자, 피상전력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0.85인 경우에 117.66이 나왔었는데 지금 0.95인 경우엔 피상전력이 작아졌습니다. 105.3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요. 자, 지금 유효전력 P는 100kW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00kW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파워 팩터가 낮은 경우에는 자, 일단 전체 전력, 그러니까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체 전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 전력 117.66을 생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0.95인 높은 파워 팩터를 가진 경우에는 자, 105.3이라고 하는 비교적 낮은 전체 전력을 우리가 피상전력을 생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지금 전류가 534.8이고 한쪽은 478.5입니다. 여기 지금 써 있지만 낮은 파워 팩터인 경우에는 높은 전류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도선은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지금 이제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에서 이렇게 집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류가 이 전선을 통해서 이동되고 있을 때 자, 전류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발생이 있는 것이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낮은 파워 팩터인 경우에는 높은 전류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도선에서 이동되는 중간에 도선에서 나타나는 전력 소모가 꽤 클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높은 파워 팩터인 경우는 낮은 전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도선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소모가 낮은 파워 팩터보다는 낮겠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피상 전력이 낮아진다라는 장점. 그리고 전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전선에서의 저항 값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로스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파워 팩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높은 파워 팩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우겠지만 파워 팩터를 보정해 주는 다시 말하면 파워 팩터 코렉션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워 팩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을 위한 과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제가 지금 파워 팩터 코렉션, 다시 말하면 역률 보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원하는 파워 팩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Y1이라고 하는 새로운 임피던스 혹은 어드미턴스를 지금 병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새로운 임피던스 혹은 어드미턴스를 추가해서 역률 보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임피던스를 혹은 어드미턴스를 병렬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렬 연결시키는 지금 새로운 임피던스 혹은 어드미턴스가 여기 추가된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률 보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Y1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기 전의 지금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지금 이미지너리 Y가 여기 있고요. 지금 리얼 넘버는 지금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이만큼의 각도가 지금 세타에 해당하는 각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Y1이라는 값이 이 방향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이 방향으로 추가되고 나서 지금 추가된 후에 YT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YT라는 것은 지금 이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벡터 썸으로 구한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세타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지금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는 자, 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0에서 90도 사이를 보게 되면 자, 0에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갖고 90도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래가 자, 이만큼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만큼의 세타 1이라는 각도를 갖고 있었는데, 자, Y1이라고 하는 어드미턴스를 병렬 연결로 추가함으로써 지금 세타의 각도를 줄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 팩터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낮춰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YT라고 하는 새로운 어드미턴스를 Y와 Y1의 병렬 연결이니까 합으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각도를 줄여주고 파워 팩터를 늘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자, 지금 이제 리얼 넘버 쪽으로는 변화가 없고요. 이미지너리 넘버 쪽으로만 변화하도록 지금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실제 유효 전력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무효 전력만 지금 변화시키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무효 전력 부분만 줄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퓨어 리액턴스만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0.15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회로는 자, 예제 10.13에 있었던 회로와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풀이 중에 일부는 예제 10.13에서 풀었던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워 팩터를 보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파워 팩터를 지금 0.98로 지금 만들라는 문제의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 이퀄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임피던스 G 값과 Y 값은 우리가 예제 10.13에서 풀었을 때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1.264에, 자, 앵글 71.6도로 나오게 되고요. 자,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면 지금 0.791에 마이너스 71.6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파워 팩터를 구하게 되면, 자, 우리가 파워 팩터를 구할 때는 이 세타 값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세타 값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세타 g라는 값이, 자, 71.6도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0.3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0.32라는 것이 지금 레깅 파워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자, RC 회로인 경우에 지금 리딩, 이라고 되어 있었고, RL 회로에 지금 레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이제 설명했었던 내용이 들어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지금 리딩과 레깅을 얘기할 때 전류가 기준입니다. 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 있으면 리딩이고요.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으면 레깅입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레깅 파워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커패시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커패시터와 저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리딩, 그리고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레깅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RLC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따로 구해줘서 그 리딩과 레깅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YT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0.98이라는 파워 팩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토탈 어드미턴스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 D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0.98을 넣었을 때 아크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게 되면 약 11.5도의 리딩 파워 팩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리딩 파워 팩터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 문제에서 리딩 파워 팩터 0.98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리딩 파워 팩터를 만들기 위해서 11.5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71.6도였던 것이 11.5도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너리 파트에 지금 이미지너리 파트에 어떤 값을 더해줘서 지금 11.5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11.5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 고정된 값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너리 파트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자, 리얼 파트는 우리가 고정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어드미턴스의 리얼 파트는 0.25로 고정이 되어야 되고요. 자, 0.25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11.5도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새로운 어드미턴스 하나를 병렬로 추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11.5도라는 값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미지너리 파트가 아닌 리얼 파트의 값 0.25는 고정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 이제 그려진 그림을 보시면, 자, 0.25라고 하는 리얼 파트는 지금 Y든 YT든 동일하게
가지는 값인 거고요. 지금 11.5도를 유지했을 때의 최종 이미지너리 파트의 값이 0.051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자, 11.5도라는 값을 갖는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0.05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 우리가 뭐 앞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진 않았었는데, 자, Y라고 하는 우리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어드미턴스는 허수 성분이 마이너스 0.75의 값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75의 값을 자, 0.051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Y1이라고 하는 어드미턴스를 추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얼 넘버는 바뀌지 않고 이미지너리 넘버만 바뀔 수 있게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y1이라는 값은 yt라고 하는 토탈 어드미턴스에서 자, 최초에 존재했었던 어드미턴스 값을 빼주는 것인데요. 자, 그 값에서 실수 부분은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허수 부분의 값만 비교하면 자, 우리가 0.80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y1 값이 j 0.801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패러렐하게 소자를 추가해 주면 되는 것인데요. 자, 0.801이라고 하는 값이 어드미턴스니까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y분의 1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y분의 1 값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j 1.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려면 우리가 j 오메가 l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고 j 오메가 c인 경우에 자, 이 분모에 있는 j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값을 만들어 주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이제 컵페이스터를 이용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1이라고 있는 부분은 오메가 값이 1의 값이기 때문에 1이 나온 것이고,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컵페이스턴스 상수는 지금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마이너스 j 1.25를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컵페이스턴스 상수가 0.80 페럿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역률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나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장은 우리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기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11장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요. 자, 12장에 있는 라플라스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 클래스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도 조만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